54쪽을 보시면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고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고요. 여기 기억, 니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데요. 기억은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니은,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억의 AB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ABC 규정은 무시하고라는 뜻이에요. 무시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옆에서 본 것이고요. 여기 담장이 있을 겁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그러면 이때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될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지는데요.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가 결정이 돼야지만 여기에 경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를 먼저 결정해야지만 여기에 그 경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측량을 통해서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널쩍하죠. 여기가 널쩍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이고 이게 딱 가운데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 딱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 경계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1, 2, 3번 중에서. 왜요? 네? 그냥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서? 네? 그건 아니고요. 이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까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담장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절반씩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담장이 갑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갑이 단독 소유겠습니까? 갑이 설치했으니까 갑 단독 소유일 겁니다. 갑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가 자신의 토지니까 갑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에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게 경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을 소유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이게 을 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지만 이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바뀔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도 민법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위에 있는 토지는 서로 연속해서 접하고 있죠. 연속해서 접하고 있고 높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중에서 높고 낮은 부분이 없을 때 원칙은 중앙,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입니다. 이것도 연속해서 접하고 있죠. 그런데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철망으로 엮어 놓습니다. 이걸 보통 번면이라고 불러요. 어떤 책은
벽면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던데 벽면이 아니고요. 범면이라고 부릅니다. 범면.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야 될 것인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딜까요? 3번. 이유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면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기도 무너지고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진다면 비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경계가 도면 위의 경계를 다시 고쳐서 그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하단부. 무너지지 않는 부분인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시멘트를 갑이 설치했다면 경계는 하단부, 마찬가지로 하단부가 되겠지만 만약에 을이 설치했다면 어디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칙은 하단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갑소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을소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경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하단부,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아마 국가소유가 될 겁니다. 국도니까 국가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그려져야 될지 여기에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절토된 부분이라고 불러요. 파인 부분. 절토된 토지라고 부르는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지 1번, 2번. 여기 물론 여기도 시멘트가 발라져 있다든지 철망이 엮여져 있죠. 고속도로 옆에 보면.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될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죠. 이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할까요? 여기까지만 관리합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얘가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도로공사가 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관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디가 경계가 되는 겁니까? 상단부가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그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갑이 설치했다면 이게 갑소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하단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칙은 상단부.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물대입니다. 바다인데요. 여기는 썰물대예요. 이 밀물대를 최대 만조위라고 부릅니다. 최대 만조위. 이건 조수란 뜻이죠. 조수. 만약에 이게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1번, 2번. 이때는 1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2번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대는 토지가 됐다가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대는 토지가 됐다. 이게 자꾸 이게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바다가 됐다.